자, 중2센 10단원 경우의 수 파트 2죠. 유형 12번부터 같이 봅시다, 여러분들. 자, 뭐냐? 자,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죠.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자,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면 두 가지가 있죠. 전체 명수가 있으면, 전체 명수 n명이 있으면 n명을 다 일렬로 세우는 방법. 그 다음에 n명 중에 n명만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n명 중에 n명, 예를 들면 5명 중에 뭐 3명만 뽑아가지고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방법은 뭐라고? 둘 다, 내가 그 세워야 되는 숫자만큼 써놓고,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몇 명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 알면 되는 거였죠. 자, 문제 한번 봅시다. 975번. 자, 서로 다른 6건 중, 자, 6건 중 뭐라고? 4건만 어떻게 세우면 되죠. 그러면, 자, 4줄만 세우면 된다면, 4명만 일렬로 세우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6자리. 그 다음에 여기 한 명 들어갔으니까 이 6건 중에 한 건이 들어갔으니까 5건, 4건, 3건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렬로 꽂는 경우의 수는, 자, 요거 이제 다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60이 된다. 4번이 답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3번 한번 봅시다. 자, 선생님 한 명과 학생 4명이 영화관에서 일렬로 붙어있는 5개의 좌석에 앉아 영화를 볼 때, 맞죠? 자, 선생님을 정중앙의 좌석에, 자, 그러면, 자, 얘도, 자, 일렬로 세우는 건데, 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일렬로 세우는 거에서 순서가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소리지. 좌석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좌석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선생님은 무조건 정중앙에 앉아야 돼. 근데 선생님이 지금 한 분 계시죠? 한 명 있죠? 자, 그럼 여기에 선생님이 무조건 고정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선생님 이제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지금 1번, 2번, 4번, 5번 좌석에 학생 4명이 앉는 거랑 똑같은 경우지. 그럼 뭐야, 결국에는 선생님은 이미 고정시켜 놨으니까 여러분들, 학생 4명이 1, 2, 4, 5 좌석에 일렬로 쓰는 방법하고 같죠. 그래서 4, 3, 2, 1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24가지가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렬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일렬로 한다 그러면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고? 순서가 있냐 없냐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학생이 만약에 A, B, C, D라고 해줍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A, B, C, D 이렇게 앉는 경우가 있죠. 얘랑 A, B, D, C 이 두 가지 경우만 봅시다. 24가지가 나오지만 이 두 가지 경우만 보자고. 이 첫 번째 경우랑 이 두 번째 경우가 다르죠. 왜냐? 4번 자리에 C가 앉는 거랑 5번 자리에 D가 앉는 거랑 4번 자리에 D가 앉는 거랑 5번 자리에 C가 앉는 거, 이거 두 개가 다른 경우란 말이야. 맞죠? 자, 그게 이제 일렬로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걸 잘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유형 14번 한번 봅시다. 자, 여학생 2명과 남학생 4명이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여학생이 1, 2가 있다 치고 남학생이 A, B, C, D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총 6자리죠. 6자리에 6자리 이제 일렬로 서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학생끼리 이웃해서 쓰는 거야. 그러면 뭐야? 1, 2를 하나로 보면 된다고 했죠. 1, 2를 그냥 하나로 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4자리에 A, B, C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죠. 맞아? 그러면 얘를 하나로 보는 거니까 1, 2를 하나로. 그럼 뭐야?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가 같단 말이야. 3, 2, 1 이렇게.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얘들 둘이가 일렬로 섰지만, 이웃해서 섰지만, 여러분들 얘들 둘도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1, 2를 하나로 봤을 때 이 경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2를 하나로 봤을 때도 또 똑같은 경우가 나오겠죠. 그럼 뭐겠어? 1, 2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2 곱하기 1을 또 곱해줘야 된다. 됐습니까? 자, 이거 좀 중요하죠, 이 문제. 자, 그래서 답은 240이 답이 되겠죠. 242. 자, 이게 120이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240이 답이 되겠죠. 자, 얘도 순서가 있냐 없냐. 반장 부반장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반장 부반장하고. 자, 그 다음 유형 15번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봤을 때, 자, 지금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 있는데, 자, 이거 이거 그냥 뭐 A, B, C, D로 대체도 아무 문제 없죠. 자, 이 스몰 A, B, C, D를 라지 A, B, C, D로 내가 색칠한단 말이야. 그러면 A, B, C, D에다가 내가 A, B, C, D를 색칠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뭐야, 이거 결국에는 네 자리에 이 4개를 일렬로 세우는 방법하고 같죠? 맞죠? 자, 그래서 문제는 답은 4, 3, 2, 1이 됩니다. 맞지? 얘는 뭐
뭐 따로 더 생각해 줄 필요가 없죠. 그냥 이게 답이죠.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뭐라고? 그냥, 일렬로 세우는 문제랑 같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유형 16번 한번 봅시다. 자,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2장의 카드를 뽑아. 자, 뭐야? 1부터 5까지니까 5장이지. 5장 중에서 2장을 뽑는 거야. 맞지? 그러면, 자, 2장을 뽑아. 맞죠? 자, 근데 서로 다른 2장의 카드를 만들 수 있는 2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죠. 그냥 맛보는 게 아니고 내가 홀수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자, 여기가 이제 10의 자리고 이게 이제 1의 자리인데 맞죠? 그럼 얘도 순서가 있죠. 반장, 부반장 뽑는 거랑 똑같은 경우란 말이야. 맞죠? 근데 여러분 봐봐. 홀수가 되려면 자, 1, 2, 3, 4, 5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홀수가 되려면 1의 자리에 뭐밖에 못 와? 1, 3, 5밖에 못 오죠. 그럼 첫 번째, 내가 만약 1의 자리에 1을 먼저 골라놨어. 1을 먼저 골라놨단 말이야. 그럼 얘 못 쓰겠죠, 더 이상.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야? 2, 3, 4, 5, 4장 올 수 있죠. 맞아? 여기 이제 4가지 경우가 온단 말이야. 맞아. 그럼 총 몇 개겠어? 4겠죠. 가지수가. 두 번째, 1의 자리 숫자에 1의 자리에 내가 3이 올 수 있죠. 그럼 똑같잖아. 벌써 3을 이제 이번에 3을 썼단 말이야. 그럼 이제 1은 이제 안 쓴 거죠. 그럼 1, 2, 4, 5로 또 4가지 만들 수 있죠. 그럼 뭐겠어? 얘도 4가지겠지. 왜냐? 지금 여기 숫자가 가지수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숫자 카드야. 1이 벌써 왔단 말이야. 3이 벌써 온 거고. 세 번째 경우는 똑같죠? 5가 왔을 때 맞지? 5를 먼저 썼단 말이야. 5라고 하는 숫자를 먼저 썼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서 1, 2, 3, 4가 남겠지. 그럼 여기도 4가지 올 수 있지. 그래서 해보면 자, 이 4가지를 다 더해야 되겠죠. 맞죠? 서로 다른 OR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뭐야? 1에 1이 왔을 때 또는 1의 자리에 3이 왔을 때 또는 1의 자리에 5가 왔을 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요거 3개를 다 더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12가지가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유형 17번 한번 봅시다. 유형 17번. 자, 이번에는 0을 포함한 경우입니다. 0을 포함한 경우. 자, 0을 포함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가장 큰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3자리를 만든다 칩시다. 그러면 뭐겠어요? 100의 자리 숫자에는 0이 올 수가 없다는 소리죠. 요것만 조심하면 되죠. 요것만 조심하면. 자, 그러면 자, 0부터 6까지 총 7장이 있죠. 자, 7장 중에서 몇 장 뽑아? 3장 뽑죠. 자, 3장을 뽑습니다. 맞아? 그러면 3장을 뽑는데 자, 만들 수 있는 3자리의 자연수죠. 맞아? 자, 그러면 7장 있는데 내가 이 첫 번째 100의 자리, 그 다음에 10의 자리, 1의 자리, 이건 반장, 부반장, 뭐 서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100의 자리에 내가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0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6장 중에서 한 장이 올 수 있죠. 맞죠? 그 다음 자, 벌써 이제 이 6장 중에서 한 장 썼어. 뭐 예를 들면 내가 4를 썼다 칩시다. 여기 벌써 4가 썼단 말이야. 그럼 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이번 0이 올 수 있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6가지겠죠. 그 다음에 봐봐. 1의 자리에 뭐겠어? 내가 이제 이 나머지 100의 자리에 4 쓰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뭐 예를 들면 2를 썼어. 그럼 이제 남은 거 몇 개야? 셋, 넷, 5개. 자, 5개 남죠. 자, 그래서 5개를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답은 36 곱하기 5니까 180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 이거 왜 6인지 이거 이해되죠?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8번 한번 봅시다. 자, 7명의 배우 중에서 서로 다른 배역 3개를 만든 거죠. 여러분, 이거 서로 다른 배역 3개면 뭐야? 이게 그냥 반장, 부반장, 그 다음에 뭐, 서기. 이렇게 뽑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럼 이거 뭐야? 이거 일렬로 세우는 거지. 맞아? 자, 대표를 뽑는 경우지만 여러분들, 자격이 다른 경우는 뭐겠어? 그 대표 중에서도 뭔가 말 그대로 자격이 생긴단 말은 내가 뭘 맡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는 소리죠. 맞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도 같은 말 뭐라고? 얘도 그냥 결국에는 일렬로 세우는 거랑 같은 말이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내가 만약에 뭐 반장 역할, 그 다음에 부반장 역할, 서기 역할 이렇게 있어. 그러면 반장 뽑을 수 있는 경우 전체의 경우의 수 7가지겠죠. 부반장은 벌써 반장 1명 뽑았으니까 6명. 그 다음에 서기는 5명.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210가지가 답이 된다.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9번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자격이 같은 경우야. 자, 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얘가 중요합니다. 자격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표만 2명 뽑는 거죠. 대표는 2명이나 3명 정도로.
자, 근데 이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1004번 문제 어려워. 자, 봅시다. 어느 중학교 학생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10명의 후보 중, 자, 10명이죠. 10명 중에서, 자, 어떻게 뽑는가 하면 3명을 뽑는데, 맞죠? 근데 봐봐. 회장을 1명만 뽑고, 부회장은 2명을 뽑아. 맞지?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면, 봐봐. 문제가 뭔가 하면 회장하고 부회장은 자격이 있으니까 달라. 얘들 둘이. 맞지? 근데 부회장 2명은 얘들 둘은 구분을 못하죠. 어차피 부회장 1, 부회장 2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부회장이라고 하면 그냥 부회장 누구라고 하는 거니까 자격이 똑같단 말이야.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면 회장하고 부회장은 자격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고 부회장 2명만 뽑는다는 경우는 순서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만 뽑는 경우거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 자, 잘 봐. 먼저 내가 자 처음에 회장을 먼저 뽑아. 자, 그럼 회장을 뽑는 경우 수 몇 개야? 10명의 후보 중에서 10이죠.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9명 중에서 부회장 2명을 뽑는 거야. 그럼 뭐겠어, 얘는? 얘는 그냥 대표 뽑는 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대표 뽑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 대표를 먼저 뽑아놓고 얘들 둘이 같으니까 나누기 2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2분의라고 했죠. 그러면 2분의 이 9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9 곱하기 8이 되겠죠.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회장 뽑는 경우, 이거는 부회장 2명을 따로 뽑는 경우. 그러면 약분하면 4가 되니까 답은 360이 답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있는 일렬로 뽑는 경우, 일렬로 세우는 경우랑 대표만 뽑는 경우, 그러니까 반장, 부반장 뽑는 경우, 그 다음에 대표 2명 뽑는 경우가 다 포함되어 있는 문제죠. 굉장히 좋은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선분 또는 삼각형의 개수인데 여러분들 자 이 문제 풀 때 자 잘 봐. 선분하고 직선은 같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반직선이란 말 나오면 조금 이거 두 개는 다릅니다. 이거 얘들 둘을 구분해야 돼. 무슨 소린가 하면 여러분 잘 봐. 내가 여기서 선분 AB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죠. 맞죠? 근데 선분 BA라고 했어. 이거죠. 똑같죠? 이거 두 개 구분할 수 있어? 이것만 보고? 구분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로만 쳐줘야 되죠. 그러면 자, 일렬로 세울 때 A, B를 쓰냐, BA를 쓰냐라고 했는데 이거 두 개가 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표 뽑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잘 봐. 직선 AB랑 직선 BA를 했을 때 자, 이렇게 그어지겠죠. 맞죠? 이 그림만 보고 직선 AB인지 직선 BA인지 구분할 수 있어? 구분 못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선분하고 직선은 뭐야? 대표 뽑는 거랑 똑같습니다. 대표 뽑는 거랑. 근데 잘 봐. 반직선 AB랑 반직선 BA가 있어요. 맞아? 그럼 잘 봐. 반직선 AB는 이거겠지? 맞죠? 근데 반직선 BA는 이거지? 이거 구분할 수 있죠. 얘들 둘은. 그러면 AB랑 BA가 자리가 바뀌면 달라지지. 이건 뭐야? 이거는 반장, 부반장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야? 대표는 순서가 필요 없습니다. 맞지? 반장, 부반장은 순서가 있어야 되죠. 이 둘 차이,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들 경우의 수가 굉장히 쉽죠. 확률하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야? 선분의 개수를 구하시오죠. 선분의 개수. 맞아? 자, 그럼 선분의 개수를 구하려면 이 4개의 점 중에 자, 4개의 점 중에 몇 개를 뽑으면 돼? 2개를 뽑으면 되죠. 그러니까 뭐야? 내가 만약에 A, C를 뽑았어. 그러면 이렇게 선분 한 개 완성되겠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B, D를 뽑았어. 이렇게. 그럼 DB 뽑는 거랑 똑같은 경우란 말이야. CA 뽑는 거랑 똑같은 경우죠. 어떻게 돼? 그러면 4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어떻게? 순서가 없다. 그러니까 대표 뽑는 거죠. 그럼 뭐야? 4 곱하기 3 나누기 2를 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약분하면 답이 6개가 만들 수 있죠. 실제로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오죠. 맞죠? 자, 그래서 이게 뭐 다 같은 문제야. 다 똑같은 문제인데 여러분들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일렬로 세우냐 아니면
일렬로 세우지만 일렬로 세우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대표 뽑는 거죠. 대표 뽑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반장, 부반장 뽑는 거. 부반장 뽑는 거. 이제 얘가 이제 일렬로 세우는 건데 얘는 그냥 뽑기만 하는 거죠. 뽑기만 하는 거. 맞아? 그러면 결국엔 뭐라? 얘는 순서가 있다. 얘는 순서가 없다. 이거 두 개로 구분한 거거든. 여러분 이것만 구분할 줄 알면 경우 수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힘들긴 해,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개념을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완벽하게 이해를 해놓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가서 경우의 수,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배울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뒤에 있는 확률도 같이 공부해 봅시다. 수고했습니다.